썸네일 찍고 가요. 그 마우스 좀 치워요. 네. 하긴, 어, 마우스가 계속 나오긴 하네. 앞으로 치워야 되는 거네, 그냥. 아,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제가 닉네임이 지금 키키인데 극한의 컨셉충으로 해서 많이 매달고 키키로 일단 3JS에 관련해서 발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발표 시작할게요. 네, 일단 3JS를 말씀드리기 전에 웹GL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2D나 3D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한 API고 GPU를 이용해서 이제 빠른 처리랑 이제 고품질 그래픽이 가능하죠. 그리고 병렬 처리도 지원하고 렌더링된 결과 캐시에 저장해서 빠른 속도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 이슈도 있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높은 수준의 개발자 숙련도를 필요해서 개발 비용과 시간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왜 3JS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해주기 때문에 3JS는 웹GL을 이용해서 좀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 또 이제 일련의 API랑 기능 제공해서 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거 보셔도 좀 이것만 듣고도 간단한 거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기능들 지원하고 또 다양한 솔직히 3D 그래픽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3JS가 좀 커뮤니티나 문서가 잘 돼 있어서 이걸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갑자기 대뜸 씬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저희가 씬에다가 이제 그런 물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올려서 우리가 이제 웹에서 볼 건데 씬에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우선은 이제 메쉬 저희가 이제 만드는 물체가 존재를 하고 걔네가 좌표가 이제 이렇게 그 화살표 방향으로 증가값이에요. 그래서 X, Y, Z가 있고 근데 조금은 우리가 웹이랑 좀 다른 건 저희가 Y가 반대예요. 우리는 아래로 가야지 증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로 가야 증가라는 거.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카메라가 우리의 이제 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카메라가 비추는 게 우리의 웹에서 렌더링이 돼서 보여질 거고 그리고 이제 빛이 있어야 보이겠죠? 빛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빛을 왼쪽에서 쏘고 카메라를 이제 앞쪽에서 봤다 하면은 렌더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것이다. 우리의 웹상에 그걸 한번 표현해 봤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예제를 이렇게 이제 애가 메시가 돌면서 하늘로 사라지는 이런 그냥 간단한 예시를 이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렌더러랑 씬인데 이제 저희가 렌더러는 이제 웹GL 렌더러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렌더러를 만들어주고 사이즈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윈도우 풀 사이즈로 세팅을 해주고 여기에는 코드에는 없는데 이제 인덱스 HTML에 미리 이제 좀 만들어 놨어요. 아니구나. 네. 여기다가 그 렌더러를 만들고 돔에 추가해주는 방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캔버스 HTML을 작성해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코드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렌더러가 두 개인데 왜 에러가 아니지? 그냥 제가 갖다 붙여서 그래요. 그냥 같이 보여주려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씬을 하나 생성해주면 돼요. 전체 요소들이 포함된 공간 아까 그 씬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그걸 이제 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앞에 카메라 요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이제 물체를 비칠 때 카메라에도 요소가 있어요. 이제 near, far, field of view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퍼스펙티브 카메라라 해서 원근 카메라의 기본 그, 그
뷰잉하는 방식인데 지금 니어는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요 니어 안쪽에 있으면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 니어와 파와 필드 오브 뷰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여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물체만 보일 것이고 이렇게 회색 처리된 애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있는 애는 파의 밖에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일 거고 니어 앞에 있는 애는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일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시야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을 카메라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펙티브 카메라랑 올소그래픽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가 원근 카메라. 저희의 눈 같은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이겠다 하는 카메라가 왼쪽에 첫 번째 카메라고 두 번째 올소그래픽 카메라는 요거는 이제 직교 카메라인데 그 우리가 게임에서 좀 많이 써요. 게임에서는 어디서든 이게 우리가 카메라를 바꿔도 똑같은 크기랑 그 원근이 없잖아요. 원근감이 없는 그런 카메라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퍼스펙티브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야각 설정해주고 이제 종횡비 처리해주고 그 니어파 보이는 최소거리랑 최대거리 설정해주고 이제 카메라를 위치를 설정해줘야 돼요. 위치를 설정 안 하면 000의 기본값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제가 메시도 가장 처음에 그냥 만들면 000이 있거든요. 그럼 카메라가 내가 메시면 카메라도 여기 내 몸통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도 이렇게 살짝 지금 사실 1, 2, 5, X, Y, Z 위치를 이제 설정을 해줬는데 왜 1m라고 가정, 2m라고 가정이라고 했냐면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이 뭔가 특정한 단위가 없이 그 약간 다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나는 요거를 기준값으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해놓은 거고 그러면 X축으로 1, Y축으로 2 올리고 Z로 앞으로 한 5 정도 당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앞쪽에 위에 존재하는 카메라처럼 찍은 위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씬에 애들을 해줘야 돼요. 항상 이런 요소들은 아까 우리가 만든 씬에 애들을 해줘야 되고 요거를 아까 예제에서 쓰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코드만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이제 오소그래픽 카메라는 첫 번째 이렇게 네 개는 좌측, 우측, 상단, 아래 그런 경계면들에 대해서 값을 처리해 준 거고 여기도 니어랑 바를 이제 설정해 준 거고 포지션도 똑같아요. 포지션도 그냥 설정해 주면 되고 그 퍼스펙티브 카메라랑 똑같이 그 루겟이라고 있는데 얘 카메라가 어디를 보겠다 그런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위치를 설정해 준 거고 이따가 또 다른 예제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메쉬를 따라가게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루겟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땡기겠다. 왜냐면 얘는 줌인 줌아웃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원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줌을 좀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요런 카메라의 그 속성들을 변경을 하면은 꼭 저 업데이트 프로젝션 매트릭스 저거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씬에 추가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빛이에요. 빛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좀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랑 다이렉셔널 라이트. 요거 첫 번째는 햇빛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준 그런 그래서 그냥 뭐 사방에서 빛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자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옆에 네 아무튼 다이렉셔널 라이트는 햇빛이 아니에요. 요게 햇빛이에요. 요게 햇빛 같은 거고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고 얘도 그림자가 기본값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림자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 속성값을 설정해주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제에서 두 번째 라이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정육면체를 보시면 살짝 그 색상들이 그 약간 그림자져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빛은 설정하는 게 뭐 많지는 않아요. 색상이랑 어느 정도의 강도를 주겠다랑, 그리고 또 포지션이 있는 거죠.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그리고 씬에 추가해주면 돼요. 그리고 메쉬. 메쉬는 지오메트리랑 머터리얼. 요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메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랑 재질. 그거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메쉬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코드를 바로 보시면, 저는 박스 지오메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정육면체 된 거고, 그 크기를 지정해 준 거고요. 제가 여기 주석 처리해 놓은 메쉬 베이직 매터리얼은 그 빛의 영향이 없어서 빛을 쏴도 뭐 똑같이 보여요. 빛이 있나 없나 똑같이 보여서 그냥 요거는 한번 예시로 그냥 적어뒀고, 메쉬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저는 쓴 거예요. 그거를 매터리얼로 지오메트리랑 매터리얼 두 개 만들어서 메쉬에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메쉬를 만들고 그걸 또 씬에 추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주면 화면에 잘 나올까? 아니, 안 나와요. 왜냐면 렌더러에 렌더를 시켜줘야 돼요. 씬이랑 카메라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렌더를 시켜줘야 이제 아까 같은 그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넣진 않았지만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하나 더 남았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또 이벤트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그 막 위로 막 돌면서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래 드로우라는 건데 메쉬를 로테이션 시켜준 거예요. Y축으로. 근데 그 로테이션 값은 레디언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각도를 레디언으로 바꿔주는 메쉬 유틸스라는 게 있어요. 3JS에.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적용해 준 거고 포지션도 위로 아까 막 올라가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위로 그냥 0.01씩 올라가라 해준 거고 렌더러에 계속 렌더를 해줘야 돼요. 그 바뀐 값들을 계속 렌더를 해서 해주면 되고 그거에서는 이제 윈도우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 써도 되고 요 3JS의 렌더러에 가지고 있는 셋 애니메이션 루프를 써가지고 해도 돼요. 계속 콜백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셋 사이즈는 우리가 이제 그 브라우저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사용하라고 이벤트를 넣어준 거예요. 그것도 계속 렌더러에 렌더를 업데이트 됐으면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막 말아 올라갔던 애가 완성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냅다 보여드렸는데 지금 다시 코드를 보고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녀배들 끼끼를 3JS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요거 화면 공유되나요? 네. 여기 그 이제 춘식이의 그림 일기가 작년에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키키 요거 제가 만들었고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기에 오면은 키키 집. 키키 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처리를 해봤어요. 그 마음은 이제 마녀배달부 키키니까 막 빗자루 타고 날아가고 하는 거 싶었지만 모델링이 너무 어려워서 발표자를 준비하는 것보다 모델링 하는 게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봤는데 요 코드를 그냥 같이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예, 예. 맞아요. 이게 디폴트 모양이고 그리고 디폴트로 고개를 까딱거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오, 다리 움직임. 네, 네, 팔다리 움직이게 섬시하시군요. 네, 코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HTML에 여기 처음에 캔버스 그냥 하나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메인으로 먼저 볼게요. 네. 3JS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전체 임포트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GLTF 로더는 GLB 파일 아까 그 모델링 했던 그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
임포트 해둔 거고요. 요 플레이어랑 하우스는 아까 그 키키랑 키키집 관련해서 이제 만들어 둔 거고, GSAP는 아까 그 집이 뿅 하고 약간 나왔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주려고 넣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캔버스 가져와 주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렌더러를 하나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넣어주고, 요거는 이제 좀 메쉬, 그러니까 렌더링 되는 애들을 좀 더 부드럽게 보여준다? 약간 그런 요소인데, 요거는 사실 성능에 영향을 줘서 켜도 되고, 그렇게 눈에 안 띈다 그러면 꺼도 돼요. 그리고 사이즈 처리해주고, 요거는 이제 픽셀 비율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인데, 사실 그 맥은 2일 거예요, 디바이스 픽셀 비율이. 근데 뭐 아닌 것도 있으니까 저희 모니터 여러 개 해보면 달라요. 근데 2 이상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1보다 크면 2고 아니면 1이다. 이런 식으로 해둔 거고. 그림자 쓰기 위해서 이런 값들 다 처리해 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씬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 뭐 원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교 카메라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교 카메라 썼고, 그러니까 딱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게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고 이제 카메라 위치를 살짝 앞쪽에 위에 상단에 좀 배치하는 그런 식으로 해놨고, 줌 해놨고, 네, 씬에 또 카메라 넣어줬고요. 이거는 우리가 다 본 코드니까 사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전체 조명 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조명들, 이렇게 그림자 지게도 하고 더 밝게 하고 싶으니까 추가 조명을 좀 더 세팅을 해줬어요. 네, 그냥 그림자 세팅 해주는 거, 섀도우 어떻게 할 거고, 위치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이고, 이제 텍스처. 우리가 이제 바닥에 요 텍스처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리드로 해서 만들어 놨고, 사이즈랑 어떻게 그 반복이 될지. 요만한 그림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은 아니죠. 크기에 맞게 반복을 시켜둔 거고, 그런 처리된 내용이고, 이제 메쉬를 만들 건데, 이제 플로우 메쉬, 여기 바닥 처리를 해준 메쉬고, 포인터 메쉬랑 스팟 메쉬가 있는데, 그거는 요 빨간색이랑 요 노란색, 요 메쉬들을 두 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색상이랑 뭐 그런 속성뜻 값이 있는 거고, 요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서 있는 거라는 게 이게 말이 이상한데 지금 얘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원래는 저 안 돌려주면은 서 있어요 이렇게. 어, 저처럼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눕혀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키키랑 똑같이 서 있을 거예요. 키키는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뭐라 그래 Y축으로 있는 거잖아. Y축으로 위로 향해서 서 있는데 그거를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좀 시켜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에서 눕혔다. 그래서 바닥에 붙은 것처럼 보이게 처리를 한 게 요 내용이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개 다 그런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을 하나 만들고 플레이어도 하나 만들었죠. 제가 클래스로 하나씩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는 코드를 네 요런 GLTF 로더랑 씬이랑 모델 URL이랑 해가지고 위치랑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키하우스 직접 만든 거예요. 아, 네. GLB. 네. 키키랑 키키하우스 둘 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생성해 줬고요. 요것도 코드를 볼게요. 이것도 코드를 볼게요. 집은 그 위치값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하잖아요. 그거를 비저블이라는 값을 둬가지고 기본은 안 보이게 해뒀고, GLTF 로더 통해서 이제 로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준 거고, 키키는
얘가 움직이기도 하고 안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멈춰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값을 무빙이라고 해서 기본 값은 가만히 있는 거고 얘도 로더 통해서 어, 불러왔고 뭐 이런 거는 그림자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애니메이션을 GLB에 넣어줬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값에 디폴트로 가만히 있는 거랑 워킹 하는 거 두 개를 꺼내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액션을 디폴트를 일단은 플레이 해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요게 디폴트고 요게 그 워킹이에요. 요런 내용이고 요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 봐서 여기서 하나씩 생성을 해줬고요. 그 레이캐스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광선 빔을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선 빔을 쏴서 가장 요렇게 얘가 어디로 갈지를 요렇게 처리해 줄 때 쓰는 건데 코드를 일단 볼게요. 그리고 마우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알아야 얘가 키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도착 지점 어디를 찍었는지 그래서 거기까지 가라 요런 거 그리고 이제 걸어갈 각도랑 이제 마우스를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속성을 좀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들을 만들어 놨고 네, 요거 클락이라 해서 시간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뭔가 생성하는 건데 요 값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마다 어 뭔가 호출해주는 약간 그런 값인데 저도 이 부분은 살짝 좀 부족하고 보면은 요것도 이제 아까 플레이어가 우리가 그 키키거든요. 키키. 그게 있으면 이제 요 시간 값을 업데이트 해줘라. 애니메이션 때문에 계속 호출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모델 메시. 아까 메시를 넘겨줬잖아요. 그 걔가 있냐. 그러니까 로드가 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항상 해주더라고요. 있냐 없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아까 룩겟이 어떤 위치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시의 위치, 키키의 위치를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닐 수 있도록 룩겟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죠. 카메라가 키키를 계속 볼 수 있게 한 거고 여기도 또 있냐. 마우스 누르고 있으면 네, 광선 쏴라. 네, 레이캐스팅 해라. 네, 레이캐스팅 하는 함수를 보면 네, 여기 레이캐스터에 셋프롬 카메라, 마우스랑 카메라 요 값들을 넘겨줘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하는데 체크 인터섹트 요게 뭐냐면 레이캐스터를 쏴서 인터섹트 오브젝트를 하면은 그 가장 처음에 보통 요걸 쓰는 거는 이제 가장 그 광선에 처음 맞는 오브젝트가 뭔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클릭한 게 바닥 요거 오브젝트 네임 플로우 요거면 이제 위치를 다 아까 데스티네이션 포인트가 그 도착 지점이었잖아요. 거기로 값을 다 좀 세팅을 해주는 거고, 플레이어가 거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얘가 가는 위치를 보고 있잖아요. 요 루켓을 안 해주면 얘가 그냥 앞에를 보고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돌아가요. 그래서 그 처리를 해준 거고, 플레이어가 아까 무빙이 폴스였잖아요. 이제는 트루로 켜져서 얘가 움직인다는 거를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포인터 메시 얘 바닥도 계속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거의 위치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레이캐스팅을 하라고 하는 거고 누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무빙 아까 트루로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각도를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매스 함수를 썼어요. 약간 삼각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는 요 삼각형 우리가 위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값을 해가지고
각도를 구해가지고 뭐 한다. 그런 처리. 굳이 깊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각도 이용해가지고 뭐 이런 처리들이 좀 들어가요. 3D 쪽 하다 보면 결국엔 수학 쪽 계산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둔 거고요. 카메라도 같이 이동시켜야 되니까 카메라도 같이 이동을 시켜서 근데 여기 제가 말해서 설정 안 돼 룻게 해놔서 키키를 따라가긴 하는데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포지션을 좀 움직여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 디버깅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3D는 그래서 요거 바꿔보고 실행해보고 바꿔가보고 실행해보고 하면서 계속 좀 디버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아까 디폴트는 이제 꺼주고 워킹을 플레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위치까지 왔으면 키키가 멈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값을 차이를 그러니까 그 메쉬의 요 바닥의 위치랑 얘랑 떨어져 있잖아요. 갈 때 바닥의 위치랑 키키의 위치를 비교해가지고 특정 값보다 작으면 이제 멈추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집이 어디 갔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집 없어. 새로 고침하겠어. 어디까지 온지 모르겠어. 집에 오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지. 네. 카메라. 들어갈 순 없어요. 네. 이거 키키는 일해야 돼요, 일. 네. 그래서 안 보이면 이제 여기에 비저블이 폴스면 true로 바꿔주고 네, 제가 잘못 말했구나. 이 스팟 메쉬가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 포인터 메쉬였죠. 아까 얘 빨간색은 제 설명을 앞에 잘못했어요. 요 스팟 메쉬, 요 위치랑 키키 위치랑 비교해서 요 안에 들어왔으면 집이 나오게 처리를 해준 부분이고 그래서 보이게 해주고 뭐 색깔도 바꿔주고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 써가지고 위치를 이제 좀 옮기고 뭔가 효과를 좀 바운스를 주는 그런 처리를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카메라도 위치를 이렇게 해서 살짝 바뀌죠. 그것도 바꿔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이 있다. 집이 있으면 이제 안 보이게 처리해주고 다시 색깔 원래대로 만들고 아래로 사라지는 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큰 요게 움직인다면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엘스예요. 서 있다면 이제 워킹을 멈추고 디폴트 그 가만히 있는 거를 플레이해줘라. 그런 거고 렌더러에 렌더 시키고 애니메이션 계속 무한 반복될 수 있도록 호출을 한 거예요. 네, 요거는 아까 이제 사이즈 됐을 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벤트 넣어둔 거고 얘를 어디서 불렀지? 마우스 이벤트. 저희가 이제 마우스 다운하는 거랑 업하고 무브 요 세 개를 지금 넣어준 건데 다운했을 때는 누르고 있다는 거를 트루 값을 켜주고 그리고 포지션 이 우리가 마우스 포지션이랑 3에서 쓰는 값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여기 해준 거고 업했을 때는 뭐 이제 안 누르고 있다는 거고 무브 했을 때 누르고 있으면 계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런 처리들은 마우스 이벤트를 많이 넣기 때문에 3D에서 요런 처리는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배포하고 나니 모바일로도 볼 수도 있으니까 터치 이벤트도 그냥 넣어 놓은 거예요. 네. 우선은 일단 키키 요 코드는 여기까지 보고요. 링크 네? 링크 정도.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네.
그 제가 지금이요? 끄덕어. 아, 네. 랜더. 블렌더 모델 할 때 찍먹을 조금 해봤는데 너무 끔찍한 사진이 지금 나올 건데 놀라지 마세요. 1차 키피로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괜히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 뭐 안 바꾸고 모양 안 바꾸고 다 그냥 기본 애들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근데 이거를 꿈은 진짜 컸는데 막 막 빗자루도 넣고 막 지지 그 고양이도 만들고 가방도 메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진짜 만든 거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그냥 남겨놨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도 여기에 이제 넣었죠.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걷는 거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컨셉을 잡고 하고 싶어서 그리고 참고 자료 드리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사이즈를 보진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잠시만요. 키가 70바이트예요. 80, 100, 1000만, 10만. 네, 70바이트. 그래서 뭐 그게 모델 지금은 아마 되게 모델도 많이 없고 네. 되게 신작이 어, 심플해서 맞아요. 아마 그 사이즈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예전에 3DS 했을 때 이제 씬이 좀 복잡하거나 폴리곤 개수가 많을수록 GLTF 파일로 운영했었는데 파일 사이즈 커져 버리니까 그 로드를 처리하는데 씬을 세팅하는 데 대한 로직을 되게 많이 맞아요. 작성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저는 일단 GLB를 써서 로드한 건 이게 처음이고 실제 지금 업무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띄워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포인트 클라우드 그 방대한 값을 그냥 뷰잉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제 파트리라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또 하나 사이에 껴서 그 데이터를 좀 트리 형식으로 구조화 시켜가지고 뿌리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겁다고 해서 다시 데이터를 좀 플랫하게 좀 가져가자 해서 뭐 그런 거를 또 다른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많은 값들을 렌더를 웹에서 렌더할 때 좀 이슈가 없을지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 파트리가 또 그 트리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가 꼭 만약에 100만 개면 100만 개를 지금 다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줌인 할 때에 따라서. 그래서 멀리 있으면 진짜 그거로 얘기하면 멀리 있으면 100개만 보여주고 가까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 한 1000개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보여줘야 될 부분을 확대해서만 좀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현재는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GLB는 이번에 올려보긴 했어요, 처음. 저는 그때 그 약간 인테리어 쇼룸 같은 거를 만들면서 실제로 그 모델 자체에 약간 디테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폴리곤 개수가 늘어나서 파일 모델 하나하나 사이즈가 몇백 메가가 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웹으로 렌더를 시키려면 빠르게 시키려면 그걸 줄여야 되는데 디테일을 빼자니 맞아. 사람들이 애초에 와서 보고 싶은 건 디테일들을 볼 건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그거는 좀 이슈가 있네요. 네. 네. 저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거요? 그냥 이번 주에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네. 재미있었어요.
뭔가 컨셉을 잡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오. 예. 모델링을 무료 모델링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키키는 무료 모델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료 모델링은 너무 안 멋있고 진짜 잘 없었고 예쁜 거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비싼 거 얼마 정도 했나요? 비싼 거 한 4만 원? 와. 발표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3DS 코드 작성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되게 명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 맞아. 이게 지금이야 그나마 어찌 보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임에도 코드량이 되게 방대하게 달리고 있어 많아질 것 같은데 회사에서 뭔가 이걸 활용하실 때는 좀 코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들어가지고 팁이 있나요? 사실 팁은 저도 이제 회사에서 쓰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했기 때문에 엄청난 팁은 사실은 아직 없고 회사 코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저도 이제 리팩토링을 할 거고 제가 또 성장을 하면서 방향이 있겠죠. 그때 이제 제가 뭔가 팁들이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이거에 좀 약간의 연장선으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3JS가 아닌 덱지엘을 이제는 쓸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근데 제가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비교해봤는데 압도적으로 덱지엘을 사람들이 훨씬 많이 써요. 네, 근데 제가 발표를 3를 한 거는 덱지엘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덱지엘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 아까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웹에서 할 일이 사실 이벤트성 같은 느낌밖에 없잖아. 홈페이지에 멋있게 하는 거. 근데 덱지엘은 데이터를 뷰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거는 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활용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덱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회사 프로젝트에서 리액트랑도 결합해서 사용하시나요? 네네네. 리액트랑 이런 모듈들을 하나 쭉 만들어 놓고 뮤직 이펙트 안에서 실행하는 방식. 네 맞아요. 그래서 화면에 렌더 시키고 값 바꿔주면 또 다시 렌더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아까 보니까 걸어갈 때마다 그 긴 이벤트들을 제가 네. 한 번씩 실행하잖아요. 아, 네네. 리액트에서 돌릴 때 성능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거 없었나요? 딱히 지금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복잡한 계산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사실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뭐 브라우저 성능도 좋고. 카메라 각도 개선하고 네. 이런 거 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이게 물체다, 내가 카메라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약간 상상을 조금 해야 되는. 예. 그리고 계산 잘못하면 갑자기 이상하게 되고. 막. 예. 예, 디버깅이 조금 어려워요. 예.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나오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한 번씩. 하실 때 참고하셨던 페이지나 뭐 강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여기 참고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인프롬 강의 추천하시나요? 네. 네, 뭐 없으면 네, 감사합니다.